컴퓨터 회사는 7700번으로 바꾸고, 자, 문제를 볼게요. 자, 당사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의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미국 LAT 주식회사의 결제일의 원화로 환가한 것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수출신고 번호가 있고 수출신고 일자가 있고 선적 일자가 있네요. 결제 일자고. 그러면 이 수출신고 일자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날짜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날짜는 그 어디에서도 쓸 일이 없어요. 그럼 이 날짜는 필요 없고, 자, 그럼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지금 이익이 확정 기간인데 선적일에 벗어난 애가, 신고 기간에 선적일이 벗어난 애가 있네요. 내년 1월달. 그죠? 그럼 얘는 이번에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선적일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개만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적일하고 결제일하고 봤더니 선적일이 더 빠르죠. 그러면 선적일 기준 환율 10월 7일 날 기준 환율이 1130원이 되죠. 그럼 첫 번째 거는 1130원으로 할 거고, 두 번째 거는 11월 23일, 11월 20일 결제일에 원화로 환가한 걸로 한다 했는데, 그럼 이날 환가했네요. 그럼 결제일이 빠르고, 그럼 결제일자가 11월 20일인데, 자, 그럼 환율이 1150원이에요. 대고객 매입률이에요. 전신환율이에요. 자, 선적일 이전에 환가한다면 제가 환가일 기준 환율이다라고 표현한 적 있나요? 계속 꾸준히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환가한 금액이라고. 그죠? 그럼 환가를 기준 환율로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기준 환율로 못하죠.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이제 우리 카페에 보면 오른쪽에 환율이 있죠. 이 환율을 보면 살 때 기준 환율이 지금 1100원, 딱 1100원인가 봐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살 때 팔 때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대고객 이때가 매입, 고객한테 자기들이 매입할 때, 그리고 우리한테 달러를 팔 때 이 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행한테 팔면은 이 작은 기준 환율보다 낮은 돈에 팔고, 은행은 또 먹고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 수수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고객 외국한 매입률로, 은행 입장에서 쓴 글이에요. 은행이 대고객 외국한 매입률, 고객한테 산다면 이 금액에 산다는 거예요. 매도율은 자기들이 팔면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은행 여러분도 외국 가실 때 은행 가면 그거 환율 할 때 환율이 3개 적혀 있죠. 그죠? 그 중에 그거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얘는 그럼 이 금액으로 환가했겠죠. 그죠? 기준 환율로 환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로 환율을 쓸 거예요. 이게 아니고, 자, 이걸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시험에서 이거 쓰는 건데, 이것도 주면 이걸 써야 돼요. 환가한 거는. 환가한 금액이거든. 그럼 이 금액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보 전부 다 알았으니까, 자, 그럼 이것 가지고, 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열고, 자, 기간은 이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자, 수출 신고 번호 020-15-06-013-8408-6. 선적일은 2020년 10월 7일. 자, 결제 금액에 보면 전부 다 통화가 US 달러라고 적혀 있죠. 그럼 F2번 눌러서 미국이고, 자, 환율은 10월 7일 날 기준 환율로 1130원.
외환은 12,000달러. 그러면 1356원이고 거래처는 LAT. 다음 두 번째 020-1506-013-84165. 선적일은 2020년 11월 23일. 그래도 선적일은 그냥 선적일 쓰는 거예요. 또 환가 결제일자가 빠르다고 이 날짜를 쓰는 거 아니에요. 선적일은 원래 선적일 쓰는 거고, 통화코드는 똑같으면 그냥 위 따라오니까 엔터 치고, 환율은 1140원, 외환은 23,000달러, 거래처 코드 135번 따라 치면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저장하시면 얘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자, 갑자기 생각났어요. 질문. 유진 씨가 사라졌지. 아, 저기 있구나. 유진 씨 책 안 가져갔지? 이제 책 없이 공부하는 게 적응이 되어서 필요가 없나? 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 패드 잘 쓰시는 분들은 그걸로 쓰더라. 대면 수업 할 때도 거기에 파일 넣어서 쓰시는 분들은 쓰는데, 우리 여기 임영 씨 없구나. 임영 씨가 전에 왔을 때 보니까 그걸로도 엄청 잘 쓰는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자, 눈빛이 성현 씨 그런 거 못하죠? 저하고 똑같은 눈빛이어서 방금. 근데 진짜 신기해요. 막 형광펜도 칠하고 막 그러던데. 그리고 막 연필로 쓴 것처럼 쓰고 막 색깔로 하고 신기하더라고. 좋아 보이긴 한데 저의 세상은 아니라는 느낌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책 보고 싶으면 가져가도 돼요. 자, 이제 이번에는 자, 이거 가지고 기능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편리하게 쓰시기에 우리 세무사의 시험 기출문제가 원래 메인 매출 전표 쓰는 걸 안 하는데, 자,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AT 시험이 인기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는 이유가 TAT 2급 때문이에요. TAT 2급이 계속 실무랑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해서 전표 입력해서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세무사회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들어서 문제를 지금 변형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을 주다 보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것까지 시키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세무 1급에. 세무 1급은 막 나와요. 근데 세무 1급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보낼 수도 있고 전표 입력한 걸 당길 수도 있어요. 이건 근데 세무 1급 시험은 꼭 그 기능을 써야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편리한 대로 아무 때나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내고 받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이따 기출문제 풀면서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앞에 얘네들 보내려고 그러면 전부 다 네모박스 체크하고, 그리고 위에 전표 처리라고 있죠. 예, 전표 처리. 자, 전표 처리 클릭하시고, 자, 그럼 수주 시점 명세서에는 이 두 자료가 있는데 메인 매출 전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확인 누르고, 그렇죠? 그리고 분개할 건데, 자, 얘는 일괄 분개밖에 안 잡혀 있지만 앞에 체크해서 첫 번째 거는 외상이고,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거는 외상이 아니었죠. 그냥 현금으로 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두 번째 건 환가했잖아. 그래서 그냥 얘 쓴 거예요. 혼합하면 가서 분개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전표 처리 클릭하시고, 얘라고 하면 이제 분개가 전표로 갔는데, 자,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16 수출로 분개가 됐겠죠.
근데 영세율 구분 선택한 적 있나요? 16 수출이라고 무조건 1번은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 그 정도 범위만 나와서 그거 하는 거지. 징빙 없는 것들은 전부 다 16 수출을 하는 거예요. 영세율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선택을 안 해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지금 얘가 10월 7일 날 가면 잠깐 여러분 전표 들어왔어요? 뭐 잘못했나? 다시 잠깐 방금 얘는 왜 안 들어갔대? 아, 항목을 제가 하나만 선택된 상태로 보냈구나. 자, 그럼 10월 7일로 가보면 지금 안 들어가신 분은 앞에 하나 체크된 데에서 그럴 거예요. 그럼 수출해서 왔다고 이번에 수출 시점에서 왔다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얘 영세율 구분 안 돼 있죠? 그래서 1번 눌러줘야 돼요. 또 두 번째 거에 11월 23일 것도 얘도 1번 눌러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우리 문제에 보면 지금 얘가 지금 이번 신고 기간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가정해서 11월 29일이 선적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29일이 선적일이라 생각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이걸 한번 써볼게요. 11월 29일이 선적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9일 환율로 계산한 걸 쓰면 자 12월 29일 날 16 수출이고 예를 들어 제품이고 일단 전 산수 못하니까 29일 날 1110원인데 만원이면 이 금액이고 거래처는 LAT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포함 수출 신고 번호를 쓰고 분기는 2번 외상.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쓰셨나요? 그럼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 자, 이번에는 거꾸로 전표 블록이라고 있죠. 전표 블록을 클릭하면 얘라고 했을 때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는 있는데 수출 시점 명세서에 없는 거 이렇게 찾아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얘가 없다라고 해서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얘 확인.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죠. 그럼 얘도 좋은 거 아닌 이유가 US 달러 그대로 썼는데 환율을 1110원이라고 쓰면 뒤에 원화가 사라지고 다시 외화를 10,000달러라고 써야 되니까 둘 중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어느 게 편할지를 보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둘 중 편하다는 거는 여기서 보내는 게 편할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여기로 오는 게 편할지 두 개 다 작성하라 그러면 그 선택하든지 둘 다 싫으면 둘 다 따로 써도 정답이에요. 시험 때 꼭 보내고 받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서식은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둘 다 열어줬는데 그럼 문제를 내려고 열어달라고 요청해서 열어줬는데 웬만한 서식은 다 주고받을 수 있어요. 웬만한 서식은 다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수출 시점 명세서 기능이었고 자, 그럼 우리 기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볼게요. 595페이지
회사는 282번. 자, 595페이지 282번. 회사 하셨죠? 자, 그럼 문제를 보면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수출 시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말 것. 자, 그럼 먼저 선적 일자를 쭉 보면 1기 확정이 4월부터 6월인데 이번 신고 기간 안에 들어와 있네요. 자, 그리고 선적일, 환가일, 이제 환율 선택하기 위해서 보면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두 번째 거는 환가일이 더 빠르네요. 근데 환가 환율이 아니라 환가일 기준이 있는데 딴 정보 없으니까 이걸 쓸 수밖에 없겠죠. 다음 영국은 선적일이 더 빠르고 그러면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쓸 거예요. 정말 문제 포인트는 이거죠. 어느 게 빠르냐. 그날로 가는 거. 자, 그럼 수출 시정 명세서로 가서 날짜 4월부터 6월. 자, 첫 번째 1304120044589X. 선적 일자는 2020년 4월 6일. 통화 코드는 1번. 환율은 선적일 환율로 그러면 9.94가 되죠. 1엔당 써야 되니까 9.94. 외환은 30만 엔. 거래처는 생략. 다음 1305510011460X. 2020년 5월 18일. 얘는 US 달러 미국. 그리고 환율은 환가일 환율 1080원 6만 달러. 다음 1306425147041X. 2020년 6월 30일이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기에 영국이라고 치면 파운드예요. 그죠? 근데 얘는 파운드 아니에요. US 달러죠. 거래 지금 통화는 US이잖아요. 그래서 US 달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했던 게 이거예요. 국가로 쓰는 거 아니다. 그럼 외환은 75,000달러. 이렇게 하면 저장하면 이게 끝난 거예요. 다음 642페이지. 회사는 287.
펴셨죠? 그럼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수출신고 필증의 일부 자료와 선적일 및 환율 정보이다.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그리고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위한 수출 시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수출 시정 명세서 작성하고 그냥 각각 써도 되고 쓴 거 보내도 되고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저는 수출 시점 명세서를 먼저 써요. 왜냐면 환율 쓰면 알아서 금액을 말해주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서 정보를 보면 수출 신고 번호 있고 그리고 결제 금액이 45,000달러가 있고 그죠? 수출 신고일 얘 쓸모없는 애를 계속 줘서 우리를 현혹하지만 우리는 얘를 무시해주고 선적일 있고 결제 조건은 우리는 적재기일이 적질로부터 35일 후 후불 한다는 거네요. 그럼 수출신고일 환율 알려주지만 수출신고일날 관련된 거는 상관없고 선적일 기준 환율로 미래 돈 받을 거니까 이 환율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수출 시점 명세서로 저는 먼저 갈게요. 아니면 꼭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써도 돼요. 그럼 얘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수출신고 번호 05개의 10이에요. 그리고 선적일자는 2020년 12월 15일 통화코드는 우리 환율 뒤에 USD라고 적혀있죠. 미국 환율은 우린 선적일 기준 환율이 1210원 외환은 우리 결제 금액이 FOB 45,000달러 거래처는 GA 주식회사 자, 그럼 이제 얘 입력이 되었으니까 자, 얘 체크해서 전표를 보낼게요. 자, 전표 처리 클릭해서 확인하고 전표가 나오면 그리고 얘는 미래에 받을 거니까 외상으로 붕괴하고 그리고 전표 처리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되었으니까 12월 15일자 매입 매출 전표를 가면 신육 수출로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에 영세일 구분 1번 써주고 근데 문제 적어준 거 전부 다 쓸 거면 ADAS A1 뭔지 모르지만 수량은 150 그죠? 단가는 얼마죠? 모르겠어요. 단가는 얘가 한 개당 300달러인데 환율이 1210원이면 36만 3천원이네.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얘는 안 써도 되는 거 아시죠? 위에도 잘못 썼네. 1 36만 3천원 써도 어차피 똑같은 금액 나올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저라면 시험 때는 안 써요. 그냥 있으니까 다 써준 거고 회사에서 제가 할 때는 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아보려고 나중에 얘가 얼만지 지금은 얼마고 이때는 얼마고 받을 때도 얼마인지 알려고 일일이 다 써놓는데 사실 내가 정보를 보고 싶어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 때는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거고, 뭐 여러분들 나중에 뭐 품목부터 휘황찬란하게 쓰실 거예요. 일반 전표에 저교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는 다 적어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전표가 없으니까, 자, 이 분계 봤을 때 얘가 뭐 나갔는지 알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이거보다 심하게 다 적어 놓을 거예요. 분계만 봤을 때는 얘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막 적어요. 그러다가 점점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안 써요. 그건 건방져지는 게 아니고 뭔지 알겠거든. 모를 때는 오만때만 거 다 써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돈 가져갔는데 사장님이 가져갔다 적어놓은 거는 좀 지워라고. 근데 우리는 사장님이 가져갔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적어놓는데 사장님은 지워라고 그러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의 암호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적용가 줄어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 자, 수출 시점 명세에서 봤는데, 자, 이 수출 시점 명세에서는 지금 이 시험만이 아니고 AT 시험에서도 좀 조화를 해요. 근데 AT 시험은 지금 이 그림이 우리 수출 신고 필증의 일부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따 나중에 보게 돼. 아이고 잘못 열었다. 이거예요. 자, 이게 AT 시험은 조금 시험 문제지에 사치를 많이 해요. 시험지 자체가 칼라고 한 장에 한 면에 이걸 그림을 다 넣어놔요. 이 그림을. 그럼 이 수출 신고 필증을 아예 대놓고 보여주는데, 그러면 수출 신고 일자라 적혀 있는 건 얘가 이 신고 일자가 수출 신고 일자예요. 그래서 이런 날짜들은 필요 없는 날짜인 거고, 지금 이걸 보여주기엔 종이가 아까워서 세무사에서는 그렇게 보여준 거고, 얘네들은 이걸 보여주면서 하는데, 이건 부가가치 세법이나 이런 세법을 위해서 있는 소식이 아니고 관세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수출신고 필증은. 그래서 여기 관세사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우리 부가가치 세법에서 필요한 거는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요. 세 개, 자, 몇 가지밖에 없는데, 자, 보면 수출신고 번호하고 이 수출신고 번호, 그리고 거래처 어딘지 말 안 해주면 거래처 어디에 수출했다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게 결제 금액 적혀 있는 거 있죠. 이 결제 금액만 필요해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필요 없는 정보예요. 이것만 필요한데도 회계사에는 이 그림을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신고 금액 뭐 이런 금액 전부 다 필요 없어요. 얘는 우연히 맞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신고된 금액은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에 운임비를 누가 부담하냐에 따라서 조건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세법은 그런 관심 없어요. 결제 금액만. 그럼 여기 선적일이 없죠. 그래서 선적일은 선화증권상에 따로 주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정보를 줘요. 비엘상 선화증권상 선적일 언제다라고 정보를 이렇게 따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선적일이 제일 중요한데, 선적일은 수출신고 필증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나중에 저와 같이 파일 제가 드리고 이 파일 가지고 쭉 한번 따라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총 정리되는 느낌이 들 거니까. 응? 보던 거 어디 갔어?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진도로 가서 451페이지로 가면 여기다 썼다.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시험에 나오는 빈도 매우 높은 거예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우리 그 세금계산서에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성격이 유사한 거예요.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0번, 41번의 금액하고 여기에 금액과 일치해야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40번, 41번에 들어오는 금액이 뭐냐면 매입세액 공제되는 항목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건 전부 다 우리 일반 전표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전표로 가기 때문에. 그럼 매입세액 공제되는 항목만 입력한다라는 건데, 자, 이 서식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수령 거래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항목들을 제거하고 입력하는 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그럼 우리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을 보면, 자, 기준은 세금계산서로 잡으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자, 세금계산서로 기준을 담는다는 건,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는 표현을 우리 부가세 처음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어느 것도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게 불공제 사유죠. 우리 불공제 사유 세금계산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한테는 그럼 이 우리가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못 받으니까 세금계산서로 세액 공제를 못 받죠. 매입세액 공제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자 형태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이 사람들한테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예요. 그럼 간이과세자한테 세금계산서 못 받는다는 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간이과세자들은 신용카드 단말기회가 있어요. 현금영수증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받아와도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은 목욕, 이발, 미용. 얘 이상하게 이름을 잘 외워져요. 그리고 여객, 운송, 용역. 자, 여객, 운송, 용역은 택시나 항공권이나 고속철도나 우등 고속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는 업종이에요. 그리고 입장권 발행 업종. 여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 여러분들 미용실 가면 카드 결제 많이 하시죠? 비행기 탈 때는 다 카드 결제하죠 웬만하면. 그러면 카드로는 다 결제를 주로 하는데 택시도 하고 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업종이니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 공제 안 되면 카드로도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분. 한마디로 세금계산서도 받고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해서 카드 점표도 받았어요. 그럼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아야지 카드로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이런 식 표현이 적혀 있고 세금계산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영수증으로 한다면 인정해 줄게. 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세금계산서로 공제 안 해주는 건 그냥 얘네들은 원래 공제 안 해주겠다는 항목인데 다른 세법의 거래 편의상 카드나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과세사업자거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애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외워서 여기에 적혀 있는 걸 빼내고 이 사항이 아닌 걸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 시험 문제 테스트고 이것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서도 당연히 이게 빼는 것만이 문제고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에서도 40번 41번 칸에 나중에 쓸 때에 그런 거 아니네 쓸 때에 얘네들은 입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신기하다라고 했죠. 저와 같이 몇 번만 문제 풀면 여러분이 외우려고 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 이제 쉬었다가 다음 갑시다. 쉬었다 할게요.